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공들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 혹은 딱 점심 먹기 직전까지만 공부에 집중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개인 시간으로 활용을 해요. 그 이유는 오전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가 저의 집중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외에 조금씩이라도 더 한다면야 약간의 성장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원어민처럼 되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하는 느낌이랄까. 더욱이나 매일 3시간에서 4시간 이라는 시간을 무언가를 위해서 할애하는 그 시간의 양조차 역시 절대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정도에 만족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건 없어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위 달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를 하지만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할 때 왜 자꾸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에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1년 혹은 그 이상이 해야 하는 분야에 뛰어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력이라는 것 또한 결국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었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쉬운 것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쉽기 때문이죠. 저 또한 맨 처음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할 때는 기초 회화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 저 자신의 수준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죠. 이 정도 되면 한번 시험 봐도 되겠는데? 이렇게요. 하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 저는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역시 외국어는 어려워. 에이, 이거 해서 뭐해.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그냥 하지 말자. 라고. 회화, 시험, 좌절. 이것의 반복.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저의 경험을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포기를 하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그 수준을 낮추면 돼요. 하지만 절대 영구적이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수준을 낮추는 이유는 단순히 학습량에 의해서 부하로 지친 저희의 뇌를 쉬게 해주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일 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지금 여러분이 만약 외국어 공부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면 절대로 기초에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결국 도달해야 하는 그 임계점은 반드시 정해져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시머리라는 배우에 대한 브이로그 안에서도 기초 단어뿐만 아니라 HSK 6급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HSK 6급 정도 수준의 어휘를 알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어에 대해 전문 강사나 통역일을 할 것도 아닌데. 하지만 설령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파악할 줄 알려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뭐 어떤 외국어를 활용하든지 적어도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알아듣기는 해야 하니까요. 이 때문에 만약에 외국어 시험을 준비한다면 아니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 그게 싫다면 최소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기초부터 고급까지 전반적인 어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제 지인 중에는 전직 디자이너였지만 현재는 피부 미용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지만 현재는 경영지도사로 마지막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모두 한 분야에서 이미 10년을 넘도록 일을 했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혹은 또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면서 제2의 인생들을 살고 있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소위 이렇게 하면 100% 대박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최소한 1년 이상 그 이상의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었다면 절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대중이 원하는 것이 설령 같지 않아서 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메모리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노력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1차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자. 창의력이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활용 능력과 그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는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한 가지만 잘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그 기술이라는 것은 점점 많은 것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충실하며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어떻게 대충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만큼 합리화는 정말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 위해 어제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겁먹지 마세요. 막상 가보면 별게 아닌 것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깁니다. 가장 힘든 순간 누구보다 멋지게 이겨내십시오. 오늘도 열공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어에 미친 자 잭슨의 용쌤이었습니다.